안녕하세요. 이웃집 작가님 이종훈입니다. 여러분, 사진의 구도가 중요하다는 말 들어보셨죠? 그럼 구도가 좋으면 사진도 좋다고 할 수 있을까요? 혹은 좋은 구도로 사진을 찍으면 누구나 좋은 사진을 만들 수 있는 걸까요? 구도와 관련해서는 이런 궁금증도 아마 가져보셨을 겁니다. 사진이 직업인 프로 작가들은 구도를 미리 정해놓고 사진을 찍는 걸까요? 아니면 그때그때 다양한 구도를 활용하는 걸까요? 사진을 배우기 시작하면 구도에 대한 어려움을 참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데요. 오늘은 그런 분들께 분명한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준비해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구도는 사진 속 주제와 메시지를 더 뚜렷하게 전달해주는 도구라는 겁니다. 마치 사진의 내용과 스토리가 본질이라면 구도는 그 본질이 잘 전달되도록 포장하는 포장지 같은 역할이랄까요? 예를 들어 같은 인물을 찍더라도 구도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고독해 보일 수도 있고 자신감 있어 보일 수도 있겠죠. 바로 이 지점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오늘은 구도에 대한 첫 번째 시간으로 그동안 많은 분들이 기계적으로 외우기만 하면서 놓쳤던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더 나은 결과물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할 건 어떤 게 있을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여러분은 사진을 찍을 때 구도를 미리 정하고 촬영을 하시나요? 아니면 현장에서 순간적으로 결정하시나요? 이제 막 입문하신 분들은 구도가 중요하다고 하니 미리 정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것 같고, 어느 정도 촬영 경험이 있는 분들은 그때그때 달라지는 거지 뭐 그런 걸 묻냐 라고 생각하실 것 같네요. 광고 사진처럼 사전에 거의 모든 것들이 계획되고 연출되는 촬영의 경우에 구도는요, 촬영 준비 단계에서부터 충분히 계획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주로 찍게 되는 스냅 사진은 촬영자의 의도와 현장의 상황에 따라서 구도는 자연스럽게 결정되는 게 일반적인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요, 예전에 제가 촬영했던 토즈라는 브랜드의 광고 촬영 현장과 그 결과물들인데요. 촬영은 대략 열흘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요. 서울 곳곳에 있는 브랜드 매장에서 진행했습니다. 이런 프로젝트에서는요, 촬영 기획 단계에서 이미 프레임 안에 등장하는 요소들의 스토리가 모두 정해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요, 주인공의 나이와 성별, 성격, 또 외모는 어때야 하는지부터 주인공의 직업은 무엇인지, 또 어디서 누구와 만나서 어떤 일을 하는 상황인지, 이런 세부적인 요소까지 모두 다 정해놓고 촬영 장소의 채광, 또 사용 가능한 소품, 이런 세부 요소들까지 다 고려해서 스토리가 가장 잘 드러날 수 있는 화면 구성과 현장 연출로 촬영을 진행하는 식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장 상황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사전에 계획하고 준비된 구성에 따라서 피사체와 소품의 위치를 정하고요. 촬영자의 위치와 카메라의 설정, 그리고 렌즈의 화각과 조명의 위치까지 촬영에 필요한 거의 정말 모든 요소를 계획에 따라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촬영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완성될 사진이 가로 포맷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세로 포맷이어야 하는지, 또 뭐 사진 위에 텍스트를 넣어서 포스터 형태로 출력물로 사용하는지 아니면 대형 전광판 광고로 사용되는지까지도 아주 구체적으로 정해진 상태에서 촬영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런 제작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사진의 구도는 촬영 이전에 촬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미 그 틀이 정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도가 미리 정해지고 프레임에 등장할 구성 요소들까지도 거의 다 정해지기 때문에 촬영 단계에서는 촬영 결과물의 완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만 노력하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촬영하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구도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광고 촬영 현장에서처럼 그날의 촬영 계획 속에 구도에 대한 고민도 철저하게 세우고 정해둔 대로만 촬영을 하면 사진 실력이 향상되는 걸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구도의 기술적인 요소들, 예를 들면 3분할 구도나 대칭 구도, 대각선, 삼각형 구도 같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구도의 법칙을 아는 건 분명히 도움이 되긴 할 거예요. 하지만 구도를 적용하기 이전에 촬영자가 분명히 해야 할 게 있기 때문인데요. 그게 어떤 건지는 바로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찍으려는 그 사진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가요? 이야기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의 사진을 보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길 원하시나요? 이 질문이 바로 구도의 출발점입니다.
사진에서 구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사진가가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지가 먼저 정해져야 합니다. 단순히 내 눈앞에 보이는 어떤 피사체를 사진으로 찍어서 그걸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정도의 목적이라면 우리가 굳이 사진으로 찍을 필요는 없을 겁니다. 인터넷에 검색하기만 하면 그런 이미지는 쉽게 얻을 수 있으니까요. 구도의 출발점은 여러분이 피사체를 통해 전달하고 싶은 생각이나 감정을 구체화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꽃을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싱그럽게 활짝 핀 꽃을 찍는다면 우리는 꽃이 가진 아름다움이나 생명력 혹은 다채로운 색에서 느껴지는 시각적인 쾌락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점차 시들어가고 말라가는 꽃을 찍는다면요? 생명이나 죽음, 삶의 덧없음 이런 주제를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동일한 대상을 두고도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에 따라서 사진의 분위기와 화면 구성, 구도 등 여러 가지가 달라지게 될 겁니다. 꽃의 극단적인 아름다움과 생명력, 시각적인 쾌락을 이야기하는 작가를 예를 들어보자면요. 닉 나이트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작가는 파격적인 사진 스타일로 전 세계적으로 정말 널리 알려진 작가인데요. 수많은 사진 시리즈 중에 플로라 시리즈가 꽃의 아름다움을 중심으로 구성된 시리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요. 꼭 꽃과 식물을 스캔한 것처럼 평면적으로 보이게 하는 특징이 보입니다. 플로라 시리즈는 실제로 식물의 표본을 기반으로 한 작업이라고 합니다. 마치 식물 도감처럼 꽃을 평면적으로 촬영해서 객관적인 대상처럼 보여지게 했고요. 이를 통해서 사진을 보는 사람들이 사진가의 주관적인 시선보다는 객관적인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게 연출을 한 거죠. 입체인 피사체를 평면적으로 보여주면요. 꽃의 형태와 색, 질감에 훨씬 더 집중할 수 있고요. 불필요한 배경, 원근감, 맥락 이런 요소를 삭제해서 오로지 꽃 자체가 지닌 시각적인 정보만을 부각시켰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현실 속의 꽃이 아니라 과장되고 정제돼서 비현실적으로 아름답고 순수한 대상으로서의 꽃만 남게 되는 방식인 거죠. 그럼 구도는 어떤가요? 가장 눈에 띄는 건 평면적인 구성이죠. 위에서 내려다보는 탑뷰나 정면으로 대상을 바라보는 방식으로 원근감이나 입체감을 최소화한 점이 눈에 띕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배경 요소를 완전히 제거한 점도 눈에 들어오고요. 또 꽃을 화면 중앙에 배치하면서 좌우의 균형감을 강조하기도 하고 동시에 프레임 가득 차는 클로즈업으로 꽃이 단순한 식물이라기보다는 조형적인 대상으로 인식되게 만든 걸로 보이네요. 전시한 장면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전시 공간마저도 흰 페인트로 공간을 다 칠해서 꽃이 더욱더 두드러지게 만드는 걸로 보입니다. 이와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꽃을 바라본 작가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김중만 작가인데요. 김중만 작가는 대중적으로 정말 많이 알려진 작가죠. 주로 패션 사진을 비롯해서 연예인 같은 셀럽들을 촬영한 사진들이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긴 한데 실제로는 파인아트 작업도 정말 많이 하셔서요. 수많은 작품을 남긴 작가이기도 합니다. 2023년에 작고하신 이후에도 풍성했던 그 작품 세계를 다루는 회고전이 지금도 열리고 있습니다. 네이키드 소울 시리즈는 김중만 작가가 인간의 본질과 내면을 탐구하는 시리즈인데요. 일부 작품에서 꽃을 소재로 삶과 소멸, 관능이라는 주제를 표현했습니다. 김중만 작가의 사진 속에서 꽃은 매우 직관적으로 보입니다. 꽃의 본질을 볼 수 있도록 아주 단순한 화면 구성으로 꽃에만 시선이 집중되게 사진을 구성한 거죠. 그리고 꽃의 형태와 색채, 질감이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구성해서 꽃이 가진 본질적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전반적으로 단순하고 정적인 화면 구성과 구도로 보는 사람이 꽃의 본질에 다가갈 수 있게 하는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사진작가가 남긴 사진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3분할 구도나 대칭 구도, 대각선 구도 같은 요소들이 중심이라기보다는 작가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먼저 있고 그 이야기를 잘 전달하기 위한 방법으로 카메라의 위치나 피사체와의 거리, 화면 구성과 구도가 결정됐다는 느낌이 오시죠?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사진을 찍는 건 어떤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하는 거고 그 과정에서 구도는 그 이야기가 잘 전달되도록 도구로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사진의 이야기, 즉 주제를 앞서는 구도는 있을 수 없다는 걸 분명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구도는 단순하게 기술적인 법칙을 외워서 적용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사진이 결코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찍으려는 사진에 어떤 이야기를 담을지 또 무엇을 강조하고 싶은지에 따라서 구도는 자연스럽게 달라져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럼 이제부터는 이 구도라는 도구를 어떻게 하면 암기가 아니라 이해와 응용의 영역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은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누가 주인공이고 또 누가 조연인지 한눈에 아시죠? 사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도의 첫걸음은 여러분이 사진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즉 주인공을 명확히 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아름다운 풍경을 찍는다고 한번 가정해 보죠. 단순히 멋진 풍경을 그대로 담는 것이 아니라 그 풍경 속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지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저 멀리에 보이는 산봉우리의 웅장함을 강조하고 싶다면 산봉우리가 사진의 주인공이 되겠죠? 그리고 그 산봉우리를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앞쪽에 있는 나무나 강물 같은 것들은 조연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주인공을 정했다면요, 이제 주인공을 돋보이게 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주인공을 화면의 어느 위치에 배치할 것인지, 또 어떤 배경과 함께 담을 것인지, 불필요한 요소는 어떻게 배제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는 거죠. 앞에서 보여드렸던 토즈 광고 사진 사례를 한번 다시 떠올려 볼까요? 그 사진들은 기획 단계에서 이미 주인공, 인물과 그 인물이 전달하고자 하는 스토리가 명확히 정해져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인물을 화면의 중심에 배치하거나 특정한 구도를 통해서 그들의 행동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었던 거죠. 구도는 단순히 피사체를 화면에 배치하는 것을 넘어서요, 피사체와 피사체 또는 피사체와 배경 간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관계를 통해서 사진의 깊이와 의미를 더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벤치에 앉아 있는 사진을 찍는다고 할 때 그 사람이 얼마나 외로운지를 보여주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사람을 넓은 공간 속에 작게 배치하거나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을 많이 남겨두는 식으로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구도에 담아낼 수 있을 겁니다. 이처럼 피사체와 배경의 대비를 활용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 됩니다. 반대로요, 두 사람이 벤치에 앉아 있는 상황에서 그들의 친밀감을 강조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사람을 가급적 가깝게 배치하고 그들 사이에 다른 요소가 들어가지 않도록 화면을 구성하면 되겠죠. 이처럼 피사체 간의 가까움이나 멀리 떨어져 있음을 통해서 관계를 표현할 수도 있는 겁니다. 닉 나이트 작가의 꽃사진과 김중만 작가의 꽃사진도 한번 비교해보죠. 닉 나이트 작가는 꽃 자체의 형태와 색상에 집중하기 위해서 배경을 제거하고요, 평면적인 구도를 선택함으로써 꽃을 이상화된 대상으로 제시했습니다. 반면에 김중만 작가는 꽃의 본질과 내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단순하고 정적인 구도를 통해 꽃에만 시선이 집중되도록 연출했죠. 두 작가 모두 꽃이라는 동일한 피사체를 다루고 있긴 하지만 그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와 관계에 따라서 전혀 다른 구도와 구성을 선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진과 영상은 그 시작부터 끝까지 보는 사람의 시선을 잘 이끌고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구도는 보는 사람의 시선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무엇을 먼저 보고 무엇을 나중에 볼지를 결정하는 강력한 도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진을 찍을 때 보는 사람이 어떤 순서로 사진을 보길 원하시나요? 시선을 자연스럽게 흐르게 하려면 어떻게 구도를 잡아야 할까요? 가이드라인이나 선을 활용해서 시선을 유도하거나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의 대비를 통해서 시선을 특정한 지점으로 끌어올 수도 있습니다. 또 여백을 활용해서 보는 사람의 시선과 주인공에게 집중되도록 만들 수도 있겠죠. 이런 모든 방법이 결국은 사진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이론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 이미 알고 계시죠?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각자 연습하실 수 있도록 숙제를 내드려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실제로 사진을 찍어보고 그 사진이 여러분이 의도한 이야기를 잘 전달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확인하고 피드백을 받는 거니까요. 첫 번째로는요, 다양한 구도를 시도해 보십시오. 익숙한 피사체라도 여러 가지 구도로 찍어보는 겁니다. 때로는 정면에서, 때로는 로우 앵글로, 때로는 탑뷰로 찍어보면서 각 구도가 어떤 느낌과 이야기를 전달하는지 스스로 느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주인공을 바꿔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한 장소에서 동일한 풍경을 찍더라도 처음에는 나무를 주인공으로 촬영해보고 두 번째는 나무 옆에 있는 벤치나 주변 요소를 주인공으로 바꿔가면서 촬영해보는 겁니다. 이런 변화를 통해서 주인공이 누가 되는지에 따라서 화면의 구성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이 왜 그렇게 찍었는지 생각하고 적어보는 겁니다. 사진을 찍은 후에 나는 이 사진으로 뭘 얘기하고 싶었었지? 혹은 이 구도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잘 전달하고 담아내고 있나?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겁니다.
가능하면 사진 작업 노트를 하나 만들어 두셔도 좋은데요. 꼭 사진을 출력해서 붙일 필요 없이 휴대폰 메모장에 사진 캡처를 넣고 그때그때 여러분이 왜 그렇게 찍었는지를 적어두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세 번째는요,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피드백을 받아보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사진을 보여주시고요. 어떤 느낌이 드는지도 같이 물어보세요. 다른 사람의 시선은 여러분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발견하게 해줄 수도 있거든요. 개인 SNS 계정을 운영 중이시라면요, 사진과 함께 사진 작업 노트에 적었던 글을 적당한 분량으로 정리해서 업로드 해보는 것도 방법이고요. 온라인 사진 동호회나 커뮤니티에 올려보시는 것도 적극 추천드립니다. 구도는 단순히 사진을 예쁘게 만드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보다는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사진에 담아내는 중요한 표현 방식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암기의 대상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강력한 도구로 이해하고 응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구도에 대한 첫 번째 시간으로 구도의 본질과 이야기, 그리고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사진을 단순한 기록을 넘어 이야기가 담긴 작품으로 바꾸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제 다양한 상황에서 촬영 의도에 따라서 구도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살펴보면서 오늘 배운 이야기와 관계의 관점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조금 더 깊게 파고들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웃집 작가님은 카메라 활용과 노하우, 사진을 취미로 즐기거나 조금 더 심도 있게 공부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더 많은 사진과 영상 팁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한 주도 즐거운 사진 생활 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